예,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0.5% 정도 양시장이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6%까지 돌려냈고요. 미국 지금 선물 시장이 약세인 게 좀 부담인데 여전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낙폭을 좁히면서 플러스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10시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과 함께 3월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주로 이제 중소형주 발굴 많이 하시니까 3월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D-1 하도 뭐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또 뭔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3월이 이제 하루 남았다는 거죠. 네, 코스닥 시장 보면서 또 오현진 위원의 뉴스타 유망 종목도 볼 겁니다. 일단 1, 2월이 코스닥이 훨씬 더 어려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3월 시장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아질까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달, 2월 달이 심지어 2월 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워낙에 인플레이션 우려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수급적인 부분까지 겹쳐서 2월 달을 어떻게 보면 조금의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기간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그 월 초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면서 그런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고 상당히 힘든 2월 달도 보냈는데 이제 오늘 하루 이제 2월 달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3월 달을 전망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 계속 저희 연초부터 증시의 위험 자산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급박하게 뭐 변하기는 힘들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여태 동안 1월 달, 2월 달에 저희 증시를 좀 낙폭을 과대시켰던 부분 일부 이런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뭐 그 코로나 관련돼서 그 불안 요인이 있었던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도 완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저희 오미크론 관련된 확진자 수도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3월 중반 정도를 이제 피크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에 따른 이연 수요에 따른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가장 크게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양상으로 갈지 저희가 뭐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긴 힘들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점차 이런 어떤 불안 국면이 조금은 약화될 거다. 이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더 뭐 저번 주에 뭐 미국 증시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도 보아하면은 크게 저희가 뭐 더 이상 확산되는 국면만 아니면은 저희 이런 증시에 대한 영향은 좀 완화될 거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대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뭐 그 지수단으로 상당히 뭐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든 부분은 있긴 하지만 관련된 어떤 관련 섹터들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여러 이제 대선 주자들이 경제적이나 이런 경제 부양이나 증시 부양 관련된 여러 공약들을 지금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련 섹터들에서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등 상승이 나올 때 이제 대형주가 주도하느냐 중소형주가 가느냐 의견이 시장에서는 분분한데요. 예, 시장 상승의 강도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싶어요. 제한적이라면 중소형주들이 더 빠르게 올라올 것이고 지수가 확 간다고 하면 대형주가 가겠지만요. 어쨌든 중소형주가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얘기를 중심으로 할 텐데 그 전에 오늘 그 원전 관련된 얘기를 살짝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워낙 지금 높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거기 이제 그런 유가 상승 뭐 가스값 상승이 있는 데다가 또 대통령이 원전 얘기를 하면서 원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예, 원전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저희 유가가 어느덧 상당히 좀 고가 최근에 뭐 급등세도 보여지긴 했지만 100불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관심도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물론 이제 원전의 이제 기저 전원 활용 언급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 업체들이 이제 관련 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워낙에 어떻게 보면 좀 시장 내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관련해서 단기적인 관심은 상당히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언급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에 뭐 신한울 1, 2호기나 아니면 5, 6호기는 이미 뭐 9차 전력 기본 계획에 이미 계획이 있었던 원전이었던 만큼의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공사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3, 4호기 같은 건설 재개 이슈 등이 중장기적으로 나와 준다면은 관련해서는 그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재고 측면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그럼에도 긍정적인 거는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원자력 관련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앞으로의 뉴스 플로우나 뭐 말씀해 주셨던 신규 추가 투자 관련해서의 여부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걸 언급한 거는 약간 좀 기사 플로우들을 보면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 원전 안 하겠다고 해서 원전 관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사실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거덜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주로 중동 이런 쪽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 무기 수출도 이러는데 중동 쪽에서 아니 뭐 원전 수출한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외교적으로 있대요. 그래서 네. 아마 임기 말에 이런 걸 좀 풀고 가려는 포석 정도로 이어가야 되겠고요. 네.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현진 의원은 이제 중소형주 발굴에 강점이 있으시니까요.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 오늘은 휴대폰 부품주 가운데 종목들을 좀 골라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산업 자료를 하나 발간하면서 네.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 대표 종목 2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저번 방송 때도 그렇고 휴대폰 모바일 쪽 관련된 부품 업체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네. 지난번에 카메라 얘기하셨었던 네네 카메라랑 예. 이제 뭐 인탑스나 네네. 이런 관련된 케이스 업체들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들은 그 모바일 중에서도 가장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 폴더블, 네. 폴더블 관련된 부품이고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증시 전반적으로 봐도 이익 모멘텀이 1월달, 2월달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많이 좀 하향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중에도 좀 이익 모멘텀이 자꾸 상향되고 있던 섹터들을 보면은 결국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쪽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모바일 중에서는 이제 폴더블의 성장성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뭐 뉴스 플로우에서 나오고 있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최근에 갤럭시 S21을 삼성이 발표를 하면서 네. 완전히 이제 투 트랙으로 전략을 바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울트라 모델이 기존의 노트 수요까지도 이제 그 흡수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기존의 뭐 노트에 대한 기대감이나 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온전히 이제 기술 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폴더블에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 시장 자체도 올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물론 작년에 이제 폴드 3 시리즈가 나오면서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올해 그 생산량 자체가 1000만 대를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노트가 이제 하반기에 전략 제품으로서 연간 한 1000만 대 수준의 생산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은 1000만 대 생산에 대한 모델이 새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관련된 워낙에 이제 혁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품 업체로의 이제 수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 말씀드리고 있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폴더블 관련해서 매출 노출도가 높은 만큼 그 폴더블에 대한 직접적 수혜가 가능한데 파인테크닉스가 하고 있는 대표 제품 자체는 내장인지라고 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밑에서 이제 힌지라는 이름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접이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제품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이제 폴더블 그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게끔 구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의 이
내장 힌지에 대한 제품 점유율도 파인테크닉스가 기술적인 장벽을 가지고 상당히 선도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해서도 40% 이상의 외형 성장이 가능하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40% 이상의 성장을 21년 대비 보일 것으로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이런 폴더블 성장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뭐 중국이나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올해 상당히 좀 폴더블 관련해서 진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좀 더 레버리지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타 업체 대비 훨씬 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힌지 쪽을 얘기할 때 KH 바텍이나 세경 하이텍도 이런 쪽 봤었는데 그 사실 최근에 KH 바텍이나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보면 파인테크닉스는 꽤 흐름이 견조했습니다. 밀리지 않고요. 네네. 주로 이제 폴더블 가운데서 케이스도 있고요. 사출도 있는데 힌지 쪽 중심입니다. 주가 레벨이 그러나 주가를 보면 지금 13,000원 수준인데 네. 파인테크닉스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따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았는데 리포트에 사실 지금 같은 측면으로 봐도 아직 올해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봐도 네. 500억인 걸 감안하면은 영업이익 단으로 보면은 뭐 10배 수준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폴더블에 대한 성장도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15배까지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는 폴더블 폰에 이제 접히는 부분, 이제 경첩인 거죠. 우리 문 같은 데 보면 그 힌지라는 거고요. 네. 다음은 세경 하이테크네요. 네, 세경 하이테크는 맞습니다. 그 폴더블 쪽에 이제 필름 쪽이 주로 위주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폴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경 하이테크는 모바일에서도 이제 필름 쪽에 상당히 좀 주력 제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폴더블용 필름 또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뭐 앞서서 말씀드린 KH 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 대비해서 폴더블 관련 부품주로는 시총도 아직 작고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가 작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뭐 올해부터는 이 폴더블 주목도가 낮았었던 게 이제 다른 타 사업 대비해서 이제 폴더블 폰용으로 들어가는 필름 자체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크게 성장하면서 매출 내에서 한 30%까지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폴더블용 필름 하면은 뭐 크게 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폴더블 폰에 적용되는 이 UTG라는 울트라 신 글래스, 이게 상당히 얇은 글라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PL이라고 하는 프로텍티브 레이어라는 보호층 필름이 필요하고요. 네. 이게 상당히 얇게 인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공정도 10가지가 넘게 들어가는 공정인데 세경 하이테크가 여태 동안 폴더블 폰 출시 이후에 독점적으로 이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시장 내 어느 정도 그 선도적 위치도 차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폴더블 폰에 대한 성장을 온전히 좀 누릴 수 있는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는 주가는 24,000원 수준인데 역시 세경 하이테크도 목표가를 제시하시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목표가를 따로 제시는 안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여전히 그 다른 부품 업체들 대비해서는 주목을 덜 받았던 제품이고 시가총액도 2천억 원대로 상당히 낮게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타 부품 업체들 정도의 시총까지는 갈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3월 시장 전망하고요. 특별히 또 중소형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들 휴대폰, 폴더블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